모두가 전기차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정유산업이 앞으로 5년간 엄청난 황금기를 맞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산업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그 근거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기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주유소는 점점 사라질 운명처럼 보이잖아요. 당연히 오래된 정유 공장들도 곧 문을 닫게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시장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일부 분석가들은 정유 산업이 쇠퇴는커녕 이제 막 5년짜리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공급에 있습니다. 네, 이 역설의 핵심, 바로 사라지는 공장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무도 새로운 정유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정제 설비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신규 증설 규모가 무려 60%나 급감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정유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만 봤기 때문이죠. 미국 상황은 더 극적입니다. 2030년까지 예정된 신규 정제 설비 증설 계획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숫자 그대로 제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몇 년간 미국의 석유 제품 생산 능력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했고 또 수십조 원이나 드는 정유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투자로 여겨졌던 거죠. 이런 장기적인 비관론이 투자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신규 투자가 멈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결과가 벌써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제 설비들은요, 93%라는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가동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공장을 돌리면서 쥐어 짜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생산량을 늘릴 힘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공장을 이렇게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석유 제품 재고는 무려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선진국들이 설비를 계속 없애왔는데 여기에 예상보다 경기가 너무 좋았고 지정학적 위기까지 터지면서 지금 같은 공급 부족 사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급 부족 상황에 말 그대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정치적 순풍,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두 행정부의 정책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내연기관차의 시대를 더 길게 끌고 가려고 하죠. 이 정책 방향의 차이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정책 방향이 바뀐다면 휘발유나 디젤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공급은 꽉 막혔는데 수요는 계속된다? 완벽한 불균형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정유사 수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제 마진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 같은 제품으로 만들어 팔 때 남는 이익입니다. 이게 정유사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그런데 지금 정제 마진이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배럴당 무려 13달러 수준입니다. 보통 손익분기점을 4, 5달러로 보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은 거죠. 지금 정유사들이 얼마나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급 부족이 곧바로 수익성 폭증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투자 부족으로 공급은 줄었죠. 재고는 바닥났죠. 그런데 수요는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지금 딱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걸 그냥 잠깐 반짝하는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탄탄한 수요가 맞물려서 최소 5년은 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호황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체 논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멈췄고, 둘째, 그 결과 공급이 줄었습니다. 셋째, 근데 수요는 생각보다 강했죠. 넷째, 결국 공급 부족으로 제품 가격, 즉 정제 마진이 폭등하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그 막대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이 5년 호황 사이클의 핵심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공급 쪽을 보세요. 신규 증설 제로에 기존 설비는 폐쇄되면서 꽉 막혀 있죠. 근데 수요는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바로 이 격차에서 정제 마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 이익을 전부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모두가 끝났다고 외면했던 이 낡은 산업이 바로 그 구조적인 투자 부족 때문에 역설적으로 마지막 황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